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에 있는 합천 해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해인사라고 쓰여있는 해인사의 일주문입니다. 두 번째 출입문인 봉황문의 모습으로 천왕문으로도 불리우며 일주문과 같이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해인사의 제3문인 해탈문의 모습으로 이곳을 들어서면 성과 악, 삶과 죽음 등을 추탈하는 불법이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해탈문 역시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적광전의 모습입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사찰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인 통도사,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입니다. 해인사는 순웅과 이정 두 스님이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에 창건했다고 하며 신라의 순웅, 이정 두 스님이 중국 양나라에 가서 법을 구하였는데 죽은 보지공이 묘에서 나와 의발과 신발을 전해주며 말하기를 너희 나라 우두산 서쪽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곳이 있으니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 별비보 대가람 해인사를 세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두 스님이 신라로 돌아와 가야산 일대를 살피던 중 이곳 대적광전 자리가 절터로서 좋아 이곳에 앉아 선정에 들어 몸에서 발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빛을 보고 찾아온 애장왕이 신하가 왕후의 등창병이 어떠한 약을 써도 효력이 없어 고승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하자 두 스님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실 한 끝은 궁전 앞에 있는 배나무에 메고 다른 한 끝을 왕후의 아픈 곳에 대면 병이 곧 나으리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시행하니 배나무는 말라 죽고 왕후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이에 감격하여 친히 이곳에 와서 전답 2,500개를 하사하며 사람들을 시켜 해인사를 짓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대적광전 뒤로 기맥선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적광전 내부의 모습으로 가운데 모셔진 비로자나물이 중앙으로 기맥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기맥폭 약 52m인 2개의 기맥선이 대적광전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대적광전의 좌양은 간좌권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중앙으로 들어간 기맥선은 가운데 모셔진 비로자나물을 통과하며 대적광전의 혈을 형성하고 멈추게 되며 또 다른 기맥선은 대적광전을 통과하여 아래에 있는 정중상층 석탑에 혈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맥폭은 사회적인 영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맥폭이 52m로 커서 사회적 역량이 커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중앙으로 들어온 기맥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대적광전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는 하늘의 도움을 뜻하는 것으로 청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3대 사찰이 되었으며 수행에도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대적광전 혈의 가로 크기는 약 28m로 혈의 영역은 기둥 영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적광전 혈의 세로 크기는 약 16m로 기둥 영역과 일치하며 대적광전은 재물이 들어오는 부열이 됩니다. 대적광전 아래 마당에 위치한 정중 3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상층 기단이 석함 속에 9개의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대적광전 중앙으로 들어간 기맥선은 대적광전에서 멈추고 또 다른 기맥선이 대적광전을 통과하여 이곳 정중 3층 석탑에 혈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맥폭 약 52m인 기맥이 정중 3층 석탑 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탑의 좌양은 간좌곤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기맥이 석탑에 혈을 형성한 후 계속 직진하여 아래쪽에 있는 구광로에 혈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맥폭은 혈로 들어오는 지기에너지를 의미하며 석탑에서 지기에너지를 소모하여 석탑에서 나갈 때의 기맥폭이 48m로 줄어들게 됩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정중 3층 석탑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정중 3층 석탑 혈의 가로 크기는 약 4m입니다. 정중 3층 석탑 혈의 세로 크기는 약 4m로 정중 3층 석탑은 부와 귀가 같이 있는 부귀혈이 됩니다. 구광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큰 스님들만이 법당에 출입할 수 있어 법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반 신도들이 예불하고 설법을 듣는 곳으로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구광로 뒷면의 모습으로 지장전과 만물보존, 관음전이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정중 3층 석탑을 통과한 기맥폭 48m인 기맥이 구광로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구광로는 간좌곤양으로 기맥선 방향입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구광로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구광로 혈의 가로 크기는 약 25m입니다. 구광로 혈의 세로 크기는 약 10m로 구광로는 재물이 들어오는 부혈이 됩니다. 대적광전 위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판전의 모습입니다. 대적광전 위에 장경판전이 위치하여 마치 비로자나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문 틈 사이로 팔만대장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벽에 있는 창문은 위아래 나란히 두 개로 앞면은 아래창이 크고 위창이 작으며 뒷면은 반대로 아래창이 작고 위창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낮에는 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건조한 따뜻한 공기가 앞면 아래에 있는 큰 창문으로 들어와 뒷면 위에 있는 큰 창문으로 나가게 하여 건조한 공기로 통풍을 시키기 위함이며, 밤에는 반대로 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습한 공기가 뒷면 아래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앞면 위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나가게 하여 습한 공기를 적게 받아들이기 위한 구조로 목판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통풍과 환기를 적절하게 시키기 위함입니다. 해인사는 화재가 여러 번 났었으나 부처님이 보살핌 때문인지 이곳 장경판전은 매번 화재를 피해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문 구조를 문자로 나타내면 한자로 흉활융자가 되며 그로 인함인지 희한하게 건물 안에는 벌레가 없다고 합니다.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건물은 해인사 자체에서 만든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창문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을 건축할 때 바닥을 깊게 파고 맨 밑에는 모래와 횟가루, 찰흙을 깔고 중간에는 숯, 맨 위에는 소금을 넣었다고 하며, 이는 자연습도 조절 장치로 비가 올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할 때는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내보내 팔만대장경과 건물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경판전 지붕은 진흙기와로 만들어 열전도율을 작게 해 실내의 온도 변화를 작게 하여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경판전의 법보존에 있는 부처님을 통과한 기맥선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아래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부를 통과하게 되어 장경판전은 혈이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적광전 백호방에 있는 독성각의 모습으로 기맥선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대적광전 바로 옆 백호방에 있는 대비로전의 모습으로 혈이 아니며 그 앞에 있는 석탑도 혈이 아닙니다. 대적광전 백호방 아래에 있는 궁현당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대적광전 청룡방에 있는 명부전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명부전 백호방에 있는 왕이 사용하는 우물인 어수정으로 수맥이 십자로 크로스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적광전 청룡방 아래에 있는 관음정과 신검당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대적광전 청룡방에 있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법궤당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대적광전 청룡방 아래에 있는 정수당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구광로 백호방에 있는 범종각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구광로 청룡방에 있는 보경당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구광로 앞이 해인도가 있는 곳으로 해인도는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210자로 요약해 도안에 써놓은 것으로 그 내용을 마음에 체득하며 미로를 따라 54번 꺾어들며 따라가면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혈이 아닙니다. 해인도 앞 종무소의 모습으로 이곳 역시 혈이 아닙니다. 해인사 유론으로 쓰이는 극락전의 모습으로 이곳은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적광전 백호방에 있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이곳 역시 혈이 아닙니다. 국사단의 모습으로 해인사를 수호하는 산신과 토지신을 모신 곳이며 혈이 아닙니다. 가야산 산신이 깃든 소원나무로 소망을 들어준다는 신령스럽고 영험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은 혈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고승 원경왕사를 기리는 비로 혈이 아닙니다. 해인사 아래쪽에 있는 길상탑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길상탑 청룡방에 있는 부도탑들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자운 대율사 사례탑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성철스님 사례탑의 모습으로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타스님 사례탑의 모습으로 혈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해인사의 모습입니다. 청룡 쪽 모습입니다. 청룡이 비교적 아래로 가며 낮아져 스님들 간에 위계 질서가 서고 스님들이 방장 스님을 잘 따르며 받들 모습입니다. 백호 쪽 모습입니다. 백호의 봉우리가 들고 일어서 신도들의 성정이 대단하나 백호가 끝쪽으로 가며 낮아져 신도들이 스님들을 잘 따르며 호응을 잘할 모습입니다. 백호 끝이 하수사가 되어 물을 막아 재물이 많이 들어올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해인사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산이 화채 형태를 띠어 해인사에 화재가 날 수 있어 비보를 하여야 하며 실제로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화채인 남산제일봉 중턱에 소금 5단지를 묻고 해인사 입구인 일주문 앞에는 소금물을 넣어 화기를 제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인사 아래에 있는 연못의 모습으로 계곡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내보내어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곡물의 모습으로 백호가 하수사가 되어 계곡물을 막아 해인사의 재물을 가져다 줄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해인사는 대적광전과 구광로, 정중 3층 석탑이 명당인 혈에 위치하였으며 기맥폭이 52m로 매우 커서 사회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되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단한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천기가 360도 모든 방향 하늘에서 내려와 종교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되어 법보 사찰과 해인 총림 등 불교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방장 스님이 조계종 정종에 추대되는데도 일조를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 해인사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